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친정엄마가 지방에서 운영하시던 식당 레시피를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식당은 지방의 음식점이지만 나름 소문난 맛집이에요. 그런 엄마의 레시피 덕분인지 남편의 가게도 입소문을 타고 방송까지 하게 되면서 이런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곧 2호점을 열어 인터넷으로 재료를 포장해서 택배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크게 키워보려고 업체와도 연락 중에 있어요.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남편이 양념 레시피 비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모르고 있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장사 생각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식당 일을 틈틈이 도와주고 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레시피에 관한 건 아예 모르고 있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양념은 매번 저희 엄마께서 만들어주셨고 한 박스 남았을 때 대량으로 만들어서 또 전달해 주십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더 바쁘면 3주 정도 만에 받아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께서 만들어주는 양념 비용을 대략 책정해서 80만원 정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양념의 주 재료가 고춧가루인데 직접 시골 방앗간에 가셔서 국산 고춧가루를 공수해와 여러가지 양념을 넣고 하루 종일 버무려서 저희에게 주시거든요. 사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기에 원가 재료비가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춧가루 한 근이 많이 비싸다 보니 못해도 50만원 정도는 할 것 같아 80 정도 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양념의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엄마의 용돈을 겸해서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께서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식당 문을 닫고 집에서 쉬게 되셨고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20만원을 더해서 이번 달부터 엄마께 드릴 용돈을 100만원씩 보내달라고 남편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부담스러웠나 보더군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는데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 등 많은 것들이 들어가니까요. 장사가 잘 되는 만큼 더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각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는 돈 들어갈 일이 많아 빚도 생겼던 터라 사업을 잘 키워보라고 일절 터치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빚도 다 갚은 상태이고 장사도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매달 재료 사다가 만들어주시는 저희 엄마 정성도 있는데 매달 80은 적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친정 엄마한테 20만원만 더 주자는 제 말에 더 받으셔야 하는 건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봐 하고 말하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걸 친정 엄마께 여쭤보면 더 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평소에도 이런 부분으로 자주 싸웠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엄마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 돈이 그리도 아까운 건지 싶어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잠깐 할 장사도 아니고 평생 동안 그 양념을 사용해서 사업을 키우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리도 돈 몇 푼에 인색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없더라도 줄 건 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싸울 때마다 하는 소리가 저희 엄마가 너무하답니다. 가족이면 레시피 정도는 그냥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며 화를 내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 레시피는 저희 엄마가 수년간 힘들게 개발한 건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냥 가르쳐달라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 남편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식당을 여기까지 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양념이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일인데 그것에 대한 건 쏙 날려버리고 자신만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가끔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십니다. 내 아들 솔직히 장사 안 했으면 공무원 했을 거다. 똑똑한 아이라 사업이 이렇게까지 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엄마의 레시피로 인해 이만큼 사업을 키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시가에도 금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저희 엄마의 공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항상 자기 아들이 잘해서 잘된 거라고 하시니. 무튼 이런 돈적인 부분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딪히게 되니 이혼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해서 제가 그냥 그 사업을 이어받아 제 아들 하나 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로 원래 남편이 하던 일은 사무직이었고 저보다 월급이 적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시고 계속 그 상태로 살게 되면 저희가 힘들게 살 것 같으니 친정 엄마가 도와주신다며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셔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냥 장사를 시작하지 않게 했더라면 이렇게 싸울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많이 후회가 됩니다. 항상 중립적으로 남편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화만 남은 상태네요. 추가입니다. 우선 남편에게 글은 안 보여주고 댓글을 정리해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장문의 글을 보내 알렸습니다. 못 알아쳐먹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그런지 미안하다. 내가 경솔했다. 주기적으로 나가는 지출금이 많아서 그랬다. 하고 연락을 해오더군요.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사과를 해왔고 돈도 더 보내주더라고요. 사실 댓글들을 보고 제가 더 느끼고 반성했습니다. 더 많은 걸 알게 됐고요. 앞으로 엄마에게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고마운 부분은 다 갚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레시피는 절대 안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더라도 정당한 비용을 받고 엄마의 요구대로 할 것이고 알려주신다고 할 때까지 알려달라는 말이나 혹은 왜 알려주지 않냐는 등 서운함을 내비칠 시 이혼을 불사할 생각입니다. 글 중에 저희 엄마의 삶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말에 울컥했네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데 말이죠. 후기입니다. 오늘 퇴근 후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고 택배 사업을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1, 2호점에서 버는 수익을 이제 각출 없이 서로 오픈해서 합치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서로 번 돈도 같이요. 명의는 제 명의로 하기로 했고 많은 분들의 말씀처럼 프랜차이즈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함께 택배 사업을 하자고 할 예정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쉬고 계시지만 집에만 계시는 걸 답답해 하셨고 일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해서 친정 엄마께는 일하러 오시면 조언만 해주시는 정도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직장을 바로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인수인계를 하면서 택배 사업을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일의 대부분은 제가 제안한 것들이었고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묵묵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제 말대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럴 의도가 없었고 그럴 욕심도 없었는데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남편이 약간 울먹이면서까지 미안하다고 하는데 전 이미 모든 댓글을 정독하고 몰입했었기에 인성에 관한 말까지 하며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한 치 앞이 아닌 먼 것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금전적인 부분으로 말이 나오게 된다면 엄마의 삶을 무시하는 걸로 알고 이혼할 거라고도 했고요. 제 경제적인 조건이 나쁘지 않기에 이혼은 안 무섭거든요. 저희 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돈이고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기에 남편은 제가 요구하는 말에 한 가지도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미친 거냐는 댓글들도 보았는데 미친 건 아니고 그렇게 미칠 만큼 잘난 남자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선택했던 남자라 제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대화를 해보고 안 된다면 정말 이혼하고 저 혼자 헤쳐나갈 생각이었어요. 생활비 각출하면서 남편은 집안일과 아기 목욕을 전담하며 같이 육아를 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20개월 동안 제가 목욕시킨 건 10번도 안 됩니다. 약속이 생겨도 집에 들러서 목욕을 시키고 아들을 보고 나갈 정도로 잘했거든요. 그리고 2호점을 차리는 것도 홀은 없고 배달 전문으로 아들과 더 함께하려고 시작한 거였고요. 그래서 가게도 저희가 사는 집 건물에서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의 사업 파트너로서는 꽝이었지만 저희 아들한테는 소중한 과장입니다.
많은 댓글들을 보며 남편에게 더 화가 났지만 잘 타협했고 앞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는 아직 가족이니까요. 어차피 레시피에 레자도 못 꺼낼 입장인 남편이 됐고 앞으로의 행실을 보며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일처럼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멍청한 딸이라는 댓글을 보고 화가 났다기보다는 아,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똑바로 처신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도 많으시던데 제 안에서 시어머니는 이미 아웃 오브 안중이라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저희 엄마 용돈은 모은 돈에서 반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딸인 걸 여러분들 덕분에 느끼게 되었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네요. 긴 글 읽어주시고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결론이 잘 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호환이 없으려면 레시피는 꼭 님만 배워서 알고 있어야 해요. 혹시 어머니가 이제 알려줘야겠다 하시거든 사정을 솔직히 까고 님만 알고 있으세요. 그래야 남편이 딴소리를 안 합니다. 이게 끝일 것 같죠? 염치 없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답니다. 두 번째 댓글. 남편의 저 말들 다 믿지 마세요.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했다는데 그럴 의도가 다분히 느껴져서요. 님 어머니께서 왜 레시피를 안 주는지 알아요? 뒤통수 칠 위인이라는 게 제3자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이에요. 레시피 주면 사업 더 키워서 끝내는 님 내칠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세 번째 댓글. 자꾸 용돈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용돈 아닙니다. 양념 제공에 따른 공인비와 로열티죠. 시어머니한테도 용돈을 드리는지 궁금하네요. 안 드린다면 몰라도 드리고 있다면 친정 엄마께도 양념 관련 비용과는 별도로 용돈을 챙겨 드리세요. 남편분 하는 꼬라지가 장모님은 돈 있으시잖아 어쩌고 하면서 개소리 시전할 수 있어 보이는데 용돈은 빈부격차 없이 드리는 게 맞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 양가에 드리는 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용돈은 같은 수준으로 드리고 형편이 어려운 쪽에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겁니다. 생활비라 하면 받는 분들 민망해 하실까봐, 공인비라 하면 가족 간에 매정해 보일까봐 이도 저도 다 용돈이라고 지칭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때는 용돈이라 말하더라도 부부간에는 구분해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댓글. 양념장이나 소스 하나로 사업 규모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요즘 핫한 땡땡 토스트 하나만 봐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작은 개인 사업도 몇천 몇억의 비용을 주고 레시피를 물려받습니다. 엄청난 자산이라고요. 그냥 봐도 시가 식구들이 머리 맞대고 그딴 음흉한 속내를 주고 받았을 것 같네요. 욕심이 덕지덕지한 게 글로 보이는데 절대 레시피 안 세워나가게 하세요. 지금은 해결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 댓글. 님 시어머니는 안 사돈 덕에 내 아들이 돈 벌게 되니 혹여 사돈이나 며느리가 무시할까봐 먼저 후려치는 겁니다. 앞으로 그딴 소리 하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매번 이렇게 아쉬워하시니 어머님 아들 장사 말고 공무원 하게 해야겠어요. 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남편은 장모님 은공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언제든 기회만 타면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이니 절대로 믿지 마세요. 쓰니도 말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레시피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여섯 번째 댓글. 그 정도면 많이 남겠네요. 님이 남편 사업 터치 안 하고 내역을 모르니 양념도 공짜로 받으려다 속내 들켜서 장사 못할까봐 꼬리 내리는 척 하는 거고요. 먹는 장사 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주방장을 고용해서 쓰면 트러블이 많아서 장사 애먹거든요. 그런데 양념 재료값 정도만 주고 몇 배로 벌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죠. 지금은 봉합된 듯 보일 수 있겠지만 님이나 친정 어머님이 양심적이다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용만 하려는 게 보입니다. 님이 2호점을 맡아서 하신다 하니 양념 단독으로 전수 받으시고 친정 어머님도 책임지시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 듯 합니다. 남편 말 전부 믿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